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펑쿨 색자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고이즈미 신지로 일명 펑쿨 색자가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사차원이다, 흰소리 잘한다 이런 것만 자꾸 회자돼서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펑쿨 색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 관련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환경 보호해야 돼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리고 환경 보호하면 좋지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현재 환경성 대신이죠. 우리나라 말로 환경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괜찮은 외모로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홍정욱이 아주머니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노원에서 3선 4선 의원을 이기고 당선되기도 했었죠. 물론 딸내미가 쿨하게 이제 마약을 들이오시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긴 하셨는데, 더더욱이나 딸내미가 들어온 게 LSD인가 그런데 LSD는 일반 그냥 뭐 적당한 마약성 진통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드코어 마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또 언론에서 잘 안 다뤄줘요. 재밌는 건 펑쿨 색자 형도 유명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형은 더 잘생겼어요. 첫째 아들인 형도 굉장히 유명한데, 빌드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배우 고이즈미 고타로입니다. 일본 배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즈니 애니 빅히어로 더빙을 맡았습니다. 애니 빅히어로에서 원래 주인공의 형 역할 타다시 하다마는 다니엘 헤니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히로인은 한국계 미국인 제이미 정이 맡았습니다. 문제는 더빙 배우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이름이 타다시 하마다, 이름이 누가 봐도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타다시가 아니라 테디 아르마다로 일본식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걸 일본판에서는 일본인들이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펑쿨 색자 형인 고이즈미 고타로가 맡은 거고요. 참고로 빅히어로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인 김상진 디자이너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로 돌아와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진짜 이유 챕터에서도 알아봤듯이 아베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전폭적인 후광으로 총리에 올랐습니다. 아베가 고이즈미에게 당연히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거죠. 때문에 자민당 주요 직책이나 핵심부 처장을 못 맡기고 환경부 장관, 환경부 대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 두 번째로 30대에 입각한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남녀 통틀어서 전후 세 번째로 젊은 강요예요. 굉장한 영전이죠. 신지로가 81인가 82년생인가 그래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까지 딴 사람인데도 뭔가 시작부터 나사가 빠진 게 눈에 보이죠. 우리한테는 사실 펑쿨 색자 요 발언으로만 유명하지만 고이즈미의 화려한 언변은 일본 내에서 시작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고이즈미 아들의 역대 두 번째 30대 장관인데 당연히 시작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줄여갈 계획이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냥 환경부 대신이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난주에 막 환경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제대로 된 대답도 아니죠. 그나마 정치적으로 안전한 대답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막 시작해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도의 대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그런 말들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야 자기가 받아서 쓰니까. 기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한 거냐면 G7 국가 중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화력발전을 피하는 방향이잖아요. 원자력도 지금 피하는 방향인데 일본 정부와 은행들은 아시아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지금도 짓고 있거나 짓는데 자금을 대고 있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이니 수소차니 그린뉴딜이니 난리죠. 이게 잘 되고 있냐, 정책 세부 내용이 맞냐는 차치하고 어쨌든 전 세계가 다 이 방향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지구가 망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 부분을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세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트럼프는 오일 컴퍼니, 즉 석유 회사들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석유 회사들도 단적으로 셰일 회사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안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 코로나도 지구가 발견한 새로운 억제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6개월째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더 크게 탔어요. 야생동물이 10억 마리 가까이 죽어나갔습니다. 코알라는 지금 기능적으로 멸종 상태예요. 준멸종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불을. 그래서 호주 산불도 장마 와서 겨우 꺼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글로벌이란 개념이 잘 안 와닿아요. 한국인 세계에서만 살아도 유지가 되니까. 한국도 한국어나 자체가 또 워낙 탁월하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한국이 보통 빠르고 편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옳은 거, 실제로 맞는 걸 자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0원만큼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편하게 살려고 갑질하고, 자기 감정만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자꾸 정치병 걸리고, 상대방이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자기 마음에 어긋나는 게 없어야 되니까 남의 입에 재갈 물려야 되고, 저 새끼가 개새끼고 나쁜 놈이어야 되고, 마녀 사냥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좋아야 되고. 세상에 그런 게 당연히 없잖아요.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신종 갑질들도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갑질만 많았는데, 갑질이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 많은 게 권력입니까? 아니죠. 나이 어린 게 벼슬이잖아요. 젊고 예쁜 게 더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파워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전 세계가 뭐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빠르니까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들보다 더 강하게 가는 거고. 지금 호주 산불 이런 얘기들이 이 옛날 얘기나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당장 지금 미국이 불지옥이에요. 그래도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 아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되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삽질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할 얘기는 많지만 저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글로벌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해외랑 비교만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나라가 웬만한 나라, 심지어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도 분리수거 훨씬 더 잘합니다. 심지어 뭐 화석연료 나는 나라들은 자원 낭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적인 예가 만수르죠. 맨시티 구장, 이티하드 스테디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오픈 경기장이에요. 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축구장에 에어컨을 튼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여러분 두바이 가시면 지하철역이 우리처럼 폐쇄된 게 아니라 다 개방형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다 에어컨 틀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오픈된 공간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우리나라 뭐 잘한다는 뜻이냐, 분리수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냐, 분리수거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작은 데 치중하니까, 소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개인에다가 자꾸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고 전략적 측면, 거시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홍콩, 대만 이런 열대 국가 가시면 복도마다 에어컨이 나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아니라 복도마다 에어컨 나와요. 낮에 텅텅 비어있는데 에어컨이 펑펑 나옵니다. 추워요. 태국 이런 나라는 감기 걸리면 낫지가 않습니다. 하도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을 안 접하고 있는 시간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안 났습니다. 중국도 올 여름에 비 너무 와서 홍수나고, 한여름에 무더위 시즌에 폭설이 왔는데, 뭐 우리나라 분들은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 얘기로 좀 바꿔서 넘어가 보면 미국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미국이 지난달 8월 달에 한여름에 더워서 난리 나다가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눈이 왔어요. 이상기온이 미친 듯이 오는 거죠. 오늘 40도 폭염 왔다가 그 다음날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미쳤죠, 진짜. 진짜입니다. 40도에서 영하 2도로 내려갔다니까요. 지금 미 서부에 또 불 났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이 불 때문에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애틀 사는 제 친구 동네도 이것 때문에 하늘이 뿌옇대요. 하와이까지 공기가 안 좋다 그럽니다.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오레곤 서부는 뭐 다 난리 났고요. 이게 화산 폭발만 한 거면 이해할 수나 있는데, 산불 진압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화석연료 너무 떼니까 건조하고 기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불난 거 더 안 잡히고, 그러니까 산불 더 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산불 피해가 매년 나거든요. 올해 23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해마다 늘어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그 원인을 이상기온으로 봅니다.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거 작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인데, 지난 150여 년간 한 해 한 해 기온 변화를 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올해 4월 끝에 보면 시뻘겋죠? 처음에 보면 파란데 끝에 보면 시뻘겋죠? 지금 올해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감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반이 매년 조금씩 내려앉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수도 이전합니다. 자카르타가 또 뮤직 페스티벌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시아에 꽤 유명한 파티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UMF 이런 거 하나도 못하지만 가려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자카르타 수도 이전한다니까요. 제 친구 하나도 자카르타 살다가 지방으로 레옹 이런 데로 이사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파키스탄은 빙하가
자꾸 녹아서 영토가 자꾸 좁아집니다. 진짜로 영토가 줄어들어요. 파키스탄은 인구도 많은데 올해 대서양에도 허리케인이 5개가 한 방에 출현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그렇죠. 물난리에 태풍이 몇 개씩 오고, 그러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린 에너지 수소차 이쪽으로 확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되면 이 대체 에너지 분야는 완전 떡상할 겁니다. 왜냐면 바이든 정책이 다 그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유럽에 비해서 대체 에너지 분야가 좀 뒤쳐져 있으니까. 기술 분야는 선두를 뺏기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기술로서 선두겹이 못 되면 결국 가격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니까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 공장 지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죠, 사실. 근데 일본은 애초에 그럴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작년 2019년 9월에 유엔 기후회의에서 연설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했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8, 90년대 그 일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한테 그렇게 질문한 건데 뻘소리 한 거죠. 고이즈미 신지로가 펑클색자로 거듭나는 것은 유엔 국제환경회의에 갔다가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입니다. 환경정책은 뻔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언론이 왜 단순히 이것을 비웃는지.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걸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렇다 보니 그냥 표면적으로 결과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밈만 자꾸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은 사실 할 수가 있죠. 왜냐면 환경 문제는 몇몇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한 국가의 노력으로도 힘들죠. 글로벌 문제니까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 되고 장기 전략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미있고 멋지고 쿨하게 하자, 말 그대로 섹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말이 뭐 나름 타당성 있습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신지로가 괜히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펑클색자가 이 말을 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전 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가 직접 이 말을 한 말이거든요. We have to make green sexy. 환경 정책은 섹시해야 된다고 피게레스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전 사무국장이. Please help us to make green sexy. Well, that's exactly what we need to do. We need to make it so sexy that it becomes the norm. 그 자리에 신지로 바로 옆자리에 피게레스 전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펑클색자가 이걸 재치있게 인용한 거예요. 보면 살짝 옆에 피게레스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기대를 하고 펑클색한 정책이 뭐냐고 다시 묻는 거죠. 누구처럼 불러주면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속가능 경영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실천이든 신재생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든 전기에너지로 또 뭐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친환경 디자인, 패션계에서 일어난 스파 브랜드의 변신 등등 사례나 정책은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거겠죠. 월드 리더들이 모인 자리니까. 그걸 얘기해줘야 기자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기자를 풀어서 스토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지로가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펀풀색자가 탄생합니다. 그의 어록은 차고 넘칩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요. 아, 저 제스처 진짜 신뢰가 뿜뿜하죠, 진짜.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나온 반성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성하고 있지만 좀처럼 반성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자신에게도 반성하고자 합니다. 이 라임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 지구온난화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류의 순환론법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모자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 리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 펑클색자가 차기 총리 후보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당해요. 우리나라도 일본 비판 잘 안 하는 신문에서도 대놓고 기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겠습니다. 약속이니까요. 이런 말에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란 느낌이 오죠. 이게 감동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면 라이더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기가 그 가면 라이더 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 그냥 아무리 그래도 초능력은 반칙 아닙니까? 이런 농담을 차치하고 이런 순환 논리는 보통 종교에서 쓰는 논법이거든요. 면역법, 산단 논법으로 보통 논리가 탁월하니까 신은 완벽하니까 신에게 의지하면 되고 신에만 쓰는 경전이니까 경전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 자체 안에선 순환 논리로 논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 중세 십자군 전쟁, 인도 불가축 천미, 우리나라의 뭐 최근 뭐 종교단체나 뭐 구구 개신교 단체 이런 데서 보이는 이런 미친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특징은 액션 플랜이었고 논리 흐름과 잘못된 대전제 안에서 순환 논리만 계속 도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슬로건만 있고 액션 플랜,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일은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건데 스테이크홀더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UN 기후변화 포럼 참석 전 인터뷰에서 자기는 스테이크를 매우 좋아한다며 매일이라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기자가 유구 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큰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가만히 생각하더니 가끔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을 때 없으세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어요. 자존감이 충만하신 분이죠. 기자가 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소고기는 키우면 키울수록 환경이 안 좋거든요. 공기오염이랑 수질오염에 둘 다 안 좋습니다. 소가 똥을 미친 듯이 싸니까 똥 싸면 그게 결국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오염이 꽤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됩니다. 이게 그냥 한번 조금 안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축산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축산업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소가 배출하는 메탄, 방구라 그러죠. 메탄이 꽤 됩니다. 그래서 소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비싼 게 있어요. 고기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셈이니까 다른 고기보다 소고기가 닭고기, 돼지갈비라냐 자꾸 돼지고기보다 생산 비용,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비용, 환경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당연히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소고기가 비싸진 않지만 왜냐면 소를 많이 키우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비싸요. 곡물 사료도 다른 고기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소는 풀을 먹게 되어 있죠. 근데 풀을 먹으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곡물 사료를 먹이거든요. 곡물 사료가 더 싸니까 이걸 먹이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메탄가스, 방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되새김질 계속 하니까 위염 생기고 그래서 위에 빵꾸 생기고 그래서 항생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모구청 같은 데서 항생제 안 맞은 뭐 무항생제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고기가 환경 비용 들어가지, 사료값 더 들어가지, 그래서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단위 생산량당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단적으로 햄버거 패티 한 개가 한 110g 정도 돼요. 여기서 편의상 100g 정도로 치고 소고기 100g에는 약 1.8kg의 곡물 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고기 100g에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50g 정도예요. 햄버거 한 개마다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는 셈이죠. 참고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23배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자가 고이즈미 신지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니까. 근데 거기다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대답해버린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해주니까 참 좋네요 라고 대답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우규사육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환경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펑클색자가 이런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질문이었으니 이것만으로 뉴스가 될 겁니다. 뉴스가 되면 사람들이 보고 신경 쓸 테니 그것만으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펑클색자답죠.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으로 접근을 하니까 마케팅은 핵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기쳐서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을 못 알아들은 거고 답도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뻥꿀색자답죠. 그 다음에 또 헛소리 하나 하는데 워낙 환경과 상관없는 말이라서 건너뛰겠습니다.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매일 먹고 싶다는 건 매일 먹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없으세요? 이렇게 대답해버립니다. 한참 정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부 대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이런 무능한 모습이 아베 정부와 펑쿨색자의 거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슬로건만 있고 액션 플랜은 없는 것. 그러니까 수출 규제 같은 좌충수를 두는 거죠. 자기 물건 수출기를 막아서 날 죽여서 널 죽이겠다는 이런 빙신 같은 생각을 자국 기업을 고사시키는 빙구짓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수출 금지되는 것도 다 친아베 기업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또 막 너무 정치인 얘기고 또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소부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떠올랐죠. 지금도 이 말은 또 싹 다 들어갔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반도체 하나로 우리 버티고 있는 건데 반도체 망한다고 막 이런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생산을 해봐야 배우는 게 있고 그래야 뭐가 뭔지를 실무적인 것들을 또 알고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인사이트가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전략적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게 되고
되고, 그러면 또 정책과 전략이 또 나오고 액션 플랜을 거기서 또 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실무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내 대가리 속 관념으로 하면 세상을 자꾸 재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것만 나오죠. 제 채널 와서 정치적이라고 인문학 얘기하는 거고 다 팩트 얘기하는 거고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다 정말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치우치지도 않았고요. 근데 자기 정치 입맛에 안 맞으니까 저한테 악플 다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된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을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미국 사람이 된장 보고 저 똥이다 똥이라고 저 나라 똥 먹는다 이러면 헛소리지 않습니까? 폭넓은 문화가 있고 그에 따른 폭넓은 요리들이 있고 그에 따른 폭넓은 사고들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소개를 하면 뭔 소리야 저거 똥이야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뭔지를 아예 모르니까 감정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정치만 남잖아요. 다 정치로 재단을 해버리니까. 일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펑쿨색자 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펑쿨색자의 최신 명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께 12시에서 7시간이 지나면 7시가 되고 19시도 된다는 걸 심각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발의 신지로군,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합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